저는 단골 손님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집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 당시에도 그는 여전히 부모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박시은, 어른이 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편이 나만을 신뢰해서 결혼을 청했어요. 나는 계속해서 심한 굴욕을 겪었다. 어쨌든 저는 제 남편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을 빼놓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축한 돈을 모두 인출해서 새 집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몇몇 가족을 위해 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엉성하게 잠을 자야 했던 공장 기숙사. 박 씨가 처음 소유했을 때 그것은 집이기 때문에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 집이 박 씨가 소유하고 있던 집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 남자친구가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시부모님도 공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후로 저는 시부모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도 다르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박시은은 결국 자신에게 말했다. 나에게는 단 하나의 가족만 있어요. 제 상황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박 선생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친척에게 주어도 괜찮아요. 밥을 덜 익혀 먹은 박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냥 제가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을 뿐이에요. 박시은님,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남편의 가족과 함께 여기서 사는 건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함께 살아요. 그 상자. 이 부부는 아들 하나와 둘째 딸 하나,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내 아이들, 하나 더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부부는 서로 닮았다고 생각하지만 넘치거나 부족할까봐 걱정하지 않고 심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적이란 없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모두 가족입니다. 박 선생님은 항상 내 주변에 계시지 않아요. 그녀를 학대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보통 가족 중에 혼자입니다. 남편이 울고 있어요. 민준아, 박 씨의 좋은 면에 끌려요. 내 시험 점수가 왜 이런가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현재 상황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내가 갈 수 없으면 가지도 않을 거야. 나는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공부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미래에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아들아, 뭐 하고 있니? 나는 미소 지으며 격려했고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효과가 없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공부를 잘못하면 스포츠도 잘해야지. 그림 실력이나 다른 기술에 따라 달라요. 재능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과 딸 2명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녀들은 따로 공부합니다. 나는 필요 없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박 씨의 자녀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공부는 했지만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 아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1년 휴학을 했습니다. 박의 마음은 너무 강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당신을 화나게 했어요. 그럼 왜 떠나지 않으세요? 대학에 가지 않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살 수 있어요. 나는 아이예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대학을 졸업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대학 생활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거 참 좋겠네요.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약간 긴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행운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아이와 남편이 있다면 어떨까? 교육을 사랑하는 박 씨를 설득하기 위해. 그러나 일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항상 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돌봐주세요. 저는 부모님 없이 자라나고 싶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나는 한번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내 자식은 제 기대치를 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뜻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하더라도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이가 박 선생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알고 있을까? 저는 4년 만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와 똑같은 높은 점수를 얻습니다. 나는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지만 졸업 후 교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자리를 찾아주세요. 박시은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긴장을 풀 수 있다. 수업료가 매우 높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 직업은 돈을 버는 동안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부분 완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재영과 민주는 둘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을 거둔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학이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 졸업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목표를 찾아 방황합니다. 얼마나 알려줄 수 있나요? 그것이 단지 꿈일지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대학에 가기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즐겁게 노는 것을 멈추고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시작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고 박 여사는 남편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여전히 내 아이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에는 아이를 갖지 않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거부하시나요? 나는 집을 찾기 위해 독립하고 싶어요. 그들은 심지어 나에게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박 부부는 저는 제 아이에게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준 사람이에요. 그건 박 감독의 목표였지 이 감독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 씨는 배가 아프다고 말했다. 자녀에게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싫어해서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박 선생님의 의견을 따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따릅니다. 나는 곧 결혼하고 싶어요. 민준이의 목적은 당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데이트에만 돈을 쓰는 거야? 다음보다 더 빠르게 돈을 절약하세요. 나는 그것들을 수집해야 한다고 믿는다. 좋아요. 오랫동안 연애를 한다면 결혼하고 싶을 것이다. 아니, 하지만 결혼 자금은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나요? 제가 직장을 잃은 지 얼마나 되었나요? 내 말은 만약 당신에게 돈이 있다면 말이죠. 박 씨 부부는 아들이 입을 열었을 때 매우 기뻤다. 돈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결혼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의 도움을 원합니다. 남편은 그걸 쉽게 알아봅니다. 이 씨는 너무 화가 나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결혼식을 준비할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것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현대 사회에서 결혼 전에 모든 것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가지고 있다면 노력하는 동안 그것을 주장하세요.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이죠. 제 생활비는 다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태도입니다. 민준이, 당신은 화를 내고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뭐죠? 저는 까다롭지 않아요. 만약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집세를 낼게요. 방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해요.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도 없네요. 자신 있게 자금을 요청할 때 자상하신 어머니이신 박 여사의 인상도 매우 좋습니다.
내가 찡그린 표정을 지어도 내 아이는 여전히 그런 짓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의 요점을 바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밥. 시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리고 저는 은퇴할 준비가 됐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술은 찬성입니다. 아가야, 내 심장이 설렌다. 저는 지금 당장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 들리나요? 가능하면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민준이랑 결혼할 때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게다가 정수가 오늘은 너 때문에 걱정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선 얼마나 많은 돈이 모였나요? 나는 그것을 알아내서 실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신은의 남편이 자고 있다. 만약 당신이 이 시를 믿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기다리고 궁금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아들의 아내에게 전화로 연락했고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 합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치면 5천만 원이 나올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돈이란 무엇인가요? 나는 범죄가 아닌 정직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결혼 자금에 대해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출금 시에는 2.000만 원 정도를 입금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엄마는 당신을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이미 충분히 생각해왔습니다. 나는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전해져 내려와야 할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먼저 적은 금액을 줄 것이다. 나는 내 아들에게 경고를 했다. 이 시 앞에서 그녀의 남편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 행복한 미소와 성공적인 미소. 나는 박 선생님에게서 그런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처럼 머리를 숙인다. 때로는 그것에 완전히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잘 안다고 믿는다. 내 아이들에게는 동시에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겪었던 심각한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딸 채영이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위와 갑자기 아이를 낳아서 계란 노른자를 남겨두었습니다. 취직하자마자 나는 순풍을 맞았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 박 부부는 방금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딸이 있습니다. 제 사위가 못해서 제 아들을 위해 그랬어요. 우리는 또한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선호가, 내가 너에게 주었구나.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끝났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없습니다. 신생아의 부모.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고려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 관절은 아이들보다 더 아프다. 박 씨는 나가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공장에서 나를 응원해주던 정숙이. 수다를 만난 후에야 잡은 박 씨와는 달리 정숙은 공장에서 한 남자를 만난다. 나는 결혼 후 곧 아내를 잃었습니다. 나는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이런 상태는 비슷한 연령대에서는 유사합니다. 박 씨 자녀들과 사이가 좋은 정숙 씨. 시 씨의 딸은 유명 대기업에 채용됐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저는 혼자 살아요. 당신의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당신이 아이를 낳는 거죠. 당신이 결혼했을 때 나는 당신을 많이 응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을이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아직도 나를 잔소리해요. 내가 너한테 많은 돈을 주었는데 어디로 갔니? 가을에는 밥도 먹어요. 저는 그들에게 풀만 먹이지 않아요. 가을이는 큰 회사를 차렸나요? 내 아이도 그렇게 살아요. 박 선생님과 정숙 선생님은 나보다 더 부럽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위를 매우 질투합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서 외로워요. 제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소녀들의 연령대는 다양했습니다. 60세까지 우정을 이어가세요. 이런 종류의 호혜성은 유지될 수 있다.
저는 귀하의 상황을 이해하므로 조의를 표합니다. 박 씨는 걱정하고 있다. 저는 그곳에 있는 동안 정숙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슴에 돌이 박힌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다. 물이 계속 흐르자 제 남편 이 씨는 잠이 들었고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마비로 죽었을 때조차도 자신의 자식보다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정숙 선생님. 네, 무슨 일이야? 선호? 정수 삼촌. 오늘 아침은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곳이 조용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불쌍한 년 산이. 너는 남편과 함께 가거라. 나는 그들의 삶이 좋다고 믿지만 박 선생님은 정숙 씨는 그녀의 가족과 매우 비슷합니다. 즉,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 선생님은 나에게 10원을 빌려주셨다. 존재하지 않는 정숙이를 믿지 마세요. 사실은 그것이 더욱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박 씨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그리고 정숙은 재빨리 떠났다. 그는 암으로 일찍 사망했습니다. 나는 남아있던 옷을 모두 벗었다. 정숙 씨 병원비까지 냈어요. 그녀를 잘 돌봐주신 박 선생님. 마치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들이 있어도 나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항상 믿으세요. 저의 남편 이 씨, 정숙 씨도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가을아, 모든 것을 고쳐드리겠지만 장비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저의 어머니는 저를 정말 잘 대해 주셔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당신도 같은 생각이겠죠. 박 선생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내 친구 딸 가을이는 분명 그녀가 제 올케와 닮았기 때문에 불쌍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슬프네요. 그리고 회사 업무로 바쁘기도 해서 안심이 됩니다. 씨앗은 개체에게 생명을 줍니다. 저는 준비의 목적을 이해합니다. 아직도 나 같은 친구가 있구나.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여성이 아니셨어요. 가족 중에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라는 생각. 엄마를 위해서예요. 나보고 싶으면 찾아와. 이곳은 당신 어머니의 집이에요. 귀하의 배려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가을 씨는 박 씨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민준이와의 약속을 지켰다. 딸 채영이가 없는 휴일에도 가을은 종종 박 선생님 집에 간다. 저는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박 씨의 아이들은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저는 준비를 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싼통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내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 제 문제는 이번 휴가철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너무 무거워요. 걸어서 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최근에 배가 팽창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버스를 운전할 능력도 없는 사람. 승마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집에서 쉬세요. 뭐야, 새 요리 맛있어요?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에게 물건을 사주세요. 저도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혼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제 아이가 결혼했을 때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는 결혼할 거라고 믿어요. 현실은 박 씨의 생각과 다르다. 아이들의 얼굴과는 다르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박 씨가 자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무관심이 슬프기는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민준이가 제 아들인 걸 알아요. 제 아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거의 합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딸과 그녀의 아기가 이사 중이에요. 불편함을 느낀다면 박 선생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최근에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오랜 세월 혼자서 명절을 기념해왔습니다.
나는 이모에게 한 번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가을이 온 걸까? 손으로 무엇을 하세요? 나는 몇 가지를 들었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 선물은 이모를 위한 거예요. 이는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맙소사, 당신은 매년 엄마와 함께 이런 일들을 다 직접 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했지만 그가 돌아가신 후 바로 끝났어요. 박 선생님은 번호가 없어서 가을에 오셨어요. 당신의 얼굴이 아이들보다 더 눈길을 끈다. 또한 박 씨는 중요한 날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나는 가을에 스스로 열매를 맺는 씨앗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은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개인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휴일은 나를 슬프게 만든다. 박 씨의 감정 때문에. 가을 씨는 마치 명절이 곧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물론 박 씨의 생일은 설날에만 기념합니다. 박 선생님은 신중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 가을 씨앗을 보세요. 나는 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재앙이었지만 제가 제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분명 나의 마음과 나의 아이들입니다. 손주들을 보는 게 힘들어요. 자녀들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박신은 씨. 저는 그것에 대해 이상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나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집에 돌아올 것이다. 나는 나가서 집으로 돌아갔다. 너무 길어. 나는 즉시 어딘가에 가야 해요. 강서방에서 지낼 시간이 없으니 아기 좀 도와주세요. 내게 줘. 나는 이런 때에만 너를 찾아간다.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동의해요. 나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여기로 데려오세요. 동의해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저녁에 데리러 갈게요. 저는 조카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 채영이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저는 필요할 때만 박 선생님을 만납니다. 박 씨의 딸이, 그가 이기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조카를 만나서 너무 기뻐요. 부인, 저는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내 딸은 내 조카입니다. 당신이 자주 오지 않아서 한동안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나에게 맡기지 않은 거겠죠. 당신 아들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박 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조카들과 놀면서 집안일 하기. 저를 돌봐주신 매니저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가정부는 조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적이 없습니다. 난 그걸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당시에 씁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짧은 머리 소녀. 아시죠? 가을은 바로 그런 계절이잖아요. 제 친구의 딸이 그녀예요. 내 딸은 혼자 살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나도 그랬어요. 그녀가 그 일에 능숙해 보였으므로 나는 그녀가 그의 딸이라고 믿었습니다. 박 씨는 집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이는 대답이 없다. 당신의 얼굴 길이는 얼마입니까?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를 내 자식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저는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오도록 격려합니다. 듣는 동안에도 한쪽 귀로 들어와 반대쪽 귀로 나갑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슬퍼요. 나는 그걸 하고 싶지도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조카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박 선생님, 내가 피곤할 때 사위와 딸이 나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하면 조카도 데리고 갈 계획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녁 같이 먹읍시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딸아이는 그가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잠시 외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좋은 하루를 보낸 것 같네요. 당신이 오면 저는 당신과 함께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너를 기다렸지만 오늘은 꼭 봐야 할 게 있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은 건 언제였나요? 부인, 어떤 반찬을 준비하셨어요? 음식을 준비할까요? 음식이 좀 있네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차이가 납니다. 음식 준비 관리자. 테이블로 가서 상자를 여세요. 박 선생님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나는 이미 그런 행동을 싫어한다. 내 딸이 반찬을 비판하는 것을 보세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 너무 짜다. 사용하겠습니다. 꼭 가져오세요. 밥과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먹었는데도 너무 짜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그것이 자기 취향에 맞다고 말했다. 당신은 오랫동안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사가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딸이 그렇게 말하자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홈 지원 관리자. 경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박 씨는 그의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무모한 사람을 보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에 놀랐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네요. 다른 요리 먹겠습니다. 제 딸이 그것을 먹으려고 했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때렸습니다. 제거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녀는 누구예요? 그리고 저는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엄마, 기분이 어때요? 내 취향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너무 짜다. 먹는 방법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먹지 마세요. 당신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달라고 할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걸 알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빨리 떠나세요. 당신은 집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박시은처럼 말이 많지 마세요. 나는 그녀를 보고 싶지만 지금 당장만 가까운 미래에 집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 딸은 착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딸을 재빨리 집으로 돌려보냈다. 매우 화가 난 경씨를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산채영이 그 예의다. 그는 기분이 상한 듯 재빨리 조카에게 등을 돌렸다. 사위도 내가 안아주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박 선생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남편과 내 딸이 방금 인사를 했습니다. 박 씨가 손녀를 데리고 돌아오자마자 경희도 작사에 참여했다. 사과드립니다. 제 딸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리뷰. 음식이 약간 짜다. 똑같아요.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하는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달 동안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는 경희 씨에게 급여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 바로 당신이에요. 모욕적인 말을 해서 미안해요.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 자신을 돌아보면 아이들이 서로를 먹고 싶어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키운 줄 알았던 박시은이 또 여기서부터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세요. 나는 멈춰야 할 것 같다. 왜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고 들었거든. 부모님 없이 자라면서 나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죽은 남편의 말은 내가 그를 본 적이 없지만 그걸 위해 돈을 내야 해요. 그 당시에는 손주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은 후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차를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산후 관리 비용은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박 선생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 정수기를 보면 그녀가 매우 부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물결표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을 생각해보면 유일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보니 써니가 곧 도착할 거예요. 70번째 생일 파티와 일. 당신도 그러세요? 우리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파티할 건가요? 하지만 자녀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낮 동안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할까요? 좋아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은 뷔페를 빌려서 단순화했습니다. 끝났는데 박 씨는이 오랜만에 강아지를 안았어요. 저는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알기도 전에 이렇게 늙어 있었죠. 그것이 시간이었다. 박 선생님도 나이가 많으신 것 같더군요. 저는 그룹이 원하는 것을 먹을 뿐입니다. 저는 막내이지만 모든 것을 겪어봤습니다. 위 지시사항, 물론 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박 씨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다. 나와 내 아이들에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 근접하지 못하지만 제가 70살이 되었을 때 제 자녀들이 저를 기리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곳, 제가 아는 한 그들은 준비 중이에요. 박 씨는 달력을 보니 오늘이 자신의 70번째 생일이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나는 늙어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직장에 가지 않아도 우리 가족은 여전히 제 생일을 축하해줍니다. 나는 마치 축하받을 것처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공원, 뭔가를 준비할 때는 친절하게 대하세요. 아들의 집에 초대장을 보내고 싶습니다. 나는 시도해보기로 결정하고 전화했습니다. 민준이는 먹어본 적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야? 아무에게도 연락이 없었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뉴스는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연락이 필요하면 장례식이나 다른 행사에 참석한다는 말인가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박 씨의 아들은 박 씨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서로 가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세요. 기대하지는 않지만 전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박 씨를 슬프게 만든다. 그것도 문제로 여겨진다.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올해가 끝났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르죠? 내가 나가기 전에 일은 다 끝나 있을 거야. 이제 당신의 얼굴을 볼 시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혼자 잘 살아가세요. 괜찮으세요? 아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나는 그저 무관심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소년과 소녀는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나올 줄 알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제 생일이 언제인지 더 이상 모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생일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엇을 할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끼리 모여서 간단한 식사를 하세요. 그냥 밥을 조금만 먹는 것에는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게 번거롭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70살이 되면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는 장남이었습니다. 생일이 한 번으로 너무 많은 건가? 돌아와서 왜 이 일로 화를 내니? 박 선생님, 슬픈 표정 아니세요?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박 씨는 우리 아들 민준을 버렸습니다. 당신의 태도를 믿을 수 없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당연한 일이죠. 박 씨는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아들과의 전화를 끊었다. 또 전화가 왔지만 전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전화를 꺼주세요. 효과가 있어요. 다음 날 나는 전화했습니다. 내 아들과 딸 채영이에게. 또한 녹음된 전화통화도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나는 언니 채영이에게 전화했다. 마치 내 딸이 말하는 것 같아요. 호기심이 생긴 박시은 씨는 아침부터 그걸 하기 시작했다. 나는 딸에게 전화로 연락했다. 엄마, 왜 전화할 수 없어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 잠시 동안 전화를 켜두었습니다. 오늘은 제 엄마 생신이라고 형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무엇이 기대되나요? 네, 오늘이 당신 생일이에요. 친구들이요. 나는 모른다. 여러분을 초대해서 파티를 준비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말해야겠어요. 너무 지나치네요. 그래도 엄마는 나한테 생일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세상에, 너는 의미 없는 소녀이고 나는 그 소녀가 되고 싶어. 통화하고 싶으면 전화를 끊으세요.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잘못 가르쳤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선 저와 제 동생은
나중에 알리기 전에 먼저 당신을 다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상황은 나에게 맞지 않아. 또한 그의 생일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기분이 나아지려면 이게 필요해요. 저는 박신과 그의 딸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스마트폰을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세요. 나는 볼 계획입니다. 기초를 다 놓았다면, 자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모두 무너지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있지만 믿기 어렵다. 제 감정은 제 아이들도 전혀 모릅니다. 너 자신에게 주고 싶은 한 가지. 그냥 찢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라. 그들이 남자아이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행복한 날이 다가오자 박 씨는 점점 더 설렘을 느꼈다. 하나도 없다. 확 씨는 없지만 나만의 답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70번째 생일 파티를 열 것이다. 나는 그것을 예상했지만 오랜만에 아이들이 박 씨네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이 문제가 갑자기 논의 대상이 되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어디로 여행을 가시나요? 가족만 있고 파티는 없어요. 우리는 더 많이 여행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모이는 사람은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건 우리 아들의 아이디어였어요. 두 딸은 모두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출근합니다. 아마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박 씨는 여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오히려 아이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저는 큰 그림을 보고 싶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자유로우신가요? 저는 엄마 생신을 맞아 일하러 갈 거예요. 떠날 수 있어요. 강서방아, 휴가 가자. 당신은 시간이 있다고 말하죠. 가능하다면 어딘가 가보고 싶습니다. 내 아이들을 다 데려가면 어떨까 생각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처 일본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일본 대신 동남아시아로 가는 건 어때요? 가서 좋은 곳에 두세요. 알았어요. 한 팩을 써야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줘. 당신의 말을 들어도 여전히 당신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요. 밝게 웃으며 계속 말을 이어가는 박시은. 그러면서 아이들의 접시에 깔끔하게 담아줍니다. 나는 그 위에 물고기를 올려놓았다. 이렇게 큰 일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 일어났어요. 아이들도 독립적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나보다 먼저 떠나서 다행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가족이 되어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더 좋았어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당신이 올 것이라고 믿지만 지금까지는 후회했던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이모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이 여행을 할까요? 그가 우리가 간다고 했으니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네, 채영이가 찾았어요. 그녀는 민중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하나 있긴 한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유효기간 내에 제출해주세요. 사용할 수 없어서 바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을이는 오랫동안 박 씨네 집에 머물다가 나는 박 씨의 여권을 가지고 진술을 했습니다. 고려 중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박시은은 자신의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귀하께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이 논문은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즉시 재발행해야 합니다. 내 생각엔 그렇지만 다시 하면 한 달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요즘 신청하면 3에서 4일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곧 나갈 테니 빨리 나와 함께 가자. 재발행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우신가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시간이 좀 있어요. 가을에는 박 씨가 차에 여권을 넣고 다녔다.
나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 집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기계 한 대를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으로 들어가서 여권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허가를 신청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둘러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며칠을 기다리기로 결정했고 내 딸은 시채영 씨가 전화했어요. 엄마, 다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베트남은 우리와 어머니, 형제와 같습니다. 비쌀 거라고 추측해요? 일본에서는 더 싸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믿지 않는다. 괜찮아요. 엄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씨는 자녀들이 상당한 돈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예상대로 딸은 박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청천군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행사 계좌번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입금해 주시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저는 어머니가 여행 경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여행 상품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아니요. 회사를 떠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분명하다. 어머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합니다. 박신 씨,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걸 당신이 했어요? 내 딸이 물었어요. 그 말을 듣자 내 몸이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왜 스스로에게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걸까? 당신은 돈을 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의견이 이럴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럴 줄은 예상했지만 내가 멍청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그가 7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행 비용을 고려해 볼게요. 저는 평소처럼 다른 사람에게 직접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적합하다면 기꺼이 지원하겠습니다. 빈정이 때문에 이러는 거 그만하고 싶다. 저의 아들과 딸은 모두 그 당시에 결혼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제공합니다. 그 후에도 저는 여러 차례 재정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단 한 번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함께요. 제 딸과 사위가 정말 예쁘네요. 모든 것이 상자 모양입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것에서 나옵니다. 아니,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었을 거야. 제 남편은 아이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신이 거절했을 때 나는 당신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박씨 씨가 직접 당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생각 없는 삶을 살고 있나요?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WHO? 당신이 70살이 되면 여행 비용을 스스로 지불할 의향이 있나요? 보시다시피 우리의 재정 상황은 깨끗합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것이다. 돈을 어디에 두셨나요? 나는 돈을 아끼기 위해 이렇게 한다. 누가 만들었나요? 박 씨. 나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전화에서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내 딸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보상하려고 노력했지만 박 선생님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그들이 모든 일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큰 책임이 수반됩니다. 아니요. 박시은의 여행이기도 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얼굴. 딸과 전화를 끊은 후로 싫어졌어요.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는 제 70번째 생일 파티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7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장소 전체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이 당신의 것인지 확인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10번째 생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자라서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이 되었고 아이들은 나를 무시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일을 축하하게 되어 슬프네요. 나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 근처에 누군가, 사람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이 시를 보내고 싶어요.
나는 이모의 여권을 받으러 갔다. 저는 여행을 하지 않아요. 나는 머물기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퇴근 후에 만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권 받으러 가셨어요? 전화를 건 가을 씨가 박 씨에게 알렸다. 그 목소리는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재빨리 박 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박 선생은 가을 선생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해준다. 제가 당신에게 당신의 아이를 꾸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마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아. 또한 저와 제 동생도 몇몇 사례를 겪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에게 전액을 지불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박 씨는과 연락을 끊었다. 네가 상처받은 걸 이해하면서도 또한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을 씨, 정말 실망스럽네요. 내 속은 찢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나는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싶다. 오텀 씨를 불쌍히 여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느껴보세요.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생각한다. 이모를 어머니처럼 대하세요. 내가 당신 이모의 70번째 생일 파티를 열 거지. 그렇지?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해야 한다. 나는 원하는 대신 격려를 받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 내가 다 했으니까. 또한 나는 몇몇 레스토랑을 조사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나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그걸 한 번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불편했지만 이모를 위해서 그랬어요. 가을 씨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신문에 제 기사를 직접 썼습니다. 행동 촉구 문구를 탭하세요. 본 박시은의 심장. 나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왜 당신의 삶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어요? 사랑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저는 남편을 만났을 때 매우 슬펐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저는 이런 시를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제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주지 않으셨던 사랑. 하지만 아이들은 박 선생님의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까지 저는 그것을 무시해왔습니다. 가을에도 박 씨는 여전히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당신이 여기에 와줘서 기쁘네요.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저는 저의 많은 친구이자 가족 중 한 명입니다. 어머니를 쫓아낸 남자는 가을과 같았다. 술집 없이 외롭게 사는 생각. 제가 아는 한 당신 딸은 잘 자랐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그런 날은 만권입니다. 최영 씨와 제 동생에게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귀하에게 무료 여행이 제공됩니다. 만약 당신이 제 70번째 생일을 준다면 저는 축하하지 않을 겁니다. 왜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나요? 고희연이 아이가 없다는 건 이해할 만한 일이다. 가을 씨앗은 잘못 말한다. 아니요. 저는 고아로서의 의무를 잘 다했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부모님이 없어도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대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60대였을 때에는 그것은 가족 행사였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 내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경우 오텀 씨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초대하세요. 그러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형과 누나도 이모를 아끼죠. 가을아, 왜 나를 다치게 하는 거니? 박 선생님 옆에 앉으면 기분이 편안해진다. 박 씨는 그를 풀어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계속해서 나를 화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으니 마지못해 웃는 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고원을 준비하세요. 가을, 그의 70번째 생일은 그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입기 위해 한복을 빌렸어요. 나는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소식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었지만 목격했던 가을. 씨앗은 나에게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파티는 아래에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가을나라라고 생각해. 화장은 괜찮아요? 당신의 얼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 정도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 직증이 눈에 보이는 거죠. 당신은 종종 그런 일을 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대단하다. 손님이 도착하면 바로 떠나야 합니다. 남자들은 한복을 준비해야 해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었습니다. 주인공은 파티가 끝난 후 파티를 준비한다. 제가 앉았을 때 주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손님이 꽉 찼지만 반면에 아들도 딸도 나타나지 않았다. 당신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어디에 계셨나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며느리와 사위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결표와 함께 나는 그림자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객 앞에 설 때 종종 이렇게 긴장합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웃고 싶을 뿐이에요. 박 씨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티는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났다. 제가 거기에 갔는데 아이를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호스트에게 이미 전달했지만 식사 순서는 예전과 변함없이 똑같았습니다. 분위기에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파티는 그 남자의 조카를 위한 파티였기 때문에 나는 당황스러웠다. 독서, 공연 또는 감사, 인사말을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그것은 박 씨의 소유입니다. 내 얼굴이 매우 빨갛습니다. 아이들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음. 마침내 방문객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경의를 표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선홍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지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떠나기 전에 소지품을 준비해 주세요.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박 씨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머리를 들어올릴 수 없을 때 가을 씨앗이 싹을 트우자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그 사이에 우리는 박 씨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제가 축하해 주었는데 그는 자식이 없다고 말했어요. 70번째 생일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완벽한 박 씨도. 그때까지 나는 부끄럽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시던 분이 나를 축하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한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을 교육할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박 씨는 가을에 차를 마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훑어보려고 노력했는데 확실히 침체기에 빠졌네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을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잘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씨씨는 70번째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게 주겠다고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반면 박 씨의 자녀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 흐릿한 분위기가 안타깝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향수에 젖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휴식을 취하세요. 저는 가을을 준비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당신도 오늘 아침부터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행동한다. 나는 육체적으로 지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만 그건 또한 박 씨의 경우입니다. 르가 어두운 집을 지나갔다. 박시은은 들어와서 재빨리 얼굴을 씻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나는 단지 초침의 똑딱거림과 숨막히는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70번째 생일 파티는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가을에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갖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시은은 생각했다. 몸이 지쳐 있었다.
저는 보통 아침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박신은은 눈을 떴고 눈을 뜬 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내가 그것을 이룬 결과일까 싶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똑같다. 조직 차원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박시은은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저와 아들은 다시 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 딸, 사위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박 씨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정말 이상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셨네요. 당신이 7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장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박 씨는 왜 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처음부터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아들, 딸,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저는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휴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엄마, 우리도 같이 갈게요. 그러고 싶은데 몹시 화가 난 것 같아요. 그게 의도적인 행동이었나요? 따라서 고 의원은 소식을 듣더라도 꼭 오세요. 여행 및 예약 비용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서 여행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로서도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박 씨는 스스로 웃었다. 그는 그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짜 이유가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아이들 역시 박 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먹은 음식은 미역국이에요. 저는 고아에서 자라면서 매우 좌절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일자리는 있었습니다. 가족 없이 외로운 사람.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너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어. 저는 어머니께도 드리고 싶어요. 응, 그건 내 실수였어.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너무 많은 짓을 했다. 해서는 안 될 짓인데도 나쁜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나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그의 아내, 내 딸과 그녀의 남편은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고 다시 박 선생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나는 박 선생님이 한 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박 씨는 그런 예감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아이들의 애처로운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진동 없음. 내 남은 자산은 당신 것뿐입니다. 엄마, 저는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을 거예요. 왜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하시나요? 나는 슬펐지만 슬펐던 건 아니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을 거라고 말해야 하나요? 박신우는 분노를 가라앉혔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그가 움찔할지 궁금했지만 그래도 눈물이 났다. 앞이 막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에 가서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로보니의 아이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동안 박신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들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저는 단지 목표물을 관찰할 뿐일 거예요. 욕망은 적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내 아이들의 눈에서만 보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심이 없다.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를 떠났어. 마치 내 생각 방식을 바꾸는 것과 같아요. 아니, 그러니 나에게서 떨어져 있으세요. 살아.
우리는 우리 어머니의 아이들과 다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족끼리 그런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엄마, 우리를 제외하고 다 잘 될 거예요. 당신에게 가족이 없으니 당신의 상황이 이해됩니다. 우리는 엄마가 우리와 함께 놀아주길 원해요. 저는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조차도 그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의 약점은 고아라는 점이에요. 저는 그 문장을 모릅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끔찍한 짓을 하고 있어요. 나는 불효자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제 아들 민준이가 정말 이걸 원해요. 박 씨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데리고 나갔다. 박 씨도 비슷해요. 저는 딸의 이야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사위 중에 그의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 아이들이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재산을 공유해야 할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가족이 있는군요. 가을은 전통적인 가족입니다. 함께 사는 것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어요. 가을 믹스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모른 척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는 눈을 뜬 뒤에야 자신이 그의 아들임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내 등을 갉아먹었나? 어머니가 늙으시면 내가 돌봐야 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나를 좋아해요.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갈 것이다. 박 씨는 적절한 시기에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 이상한 아이들은 나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위자에서 뛰쳐나와서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소리치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가족은 어떻게 자녀를 부양하나요? 나에게는 얼굴 표정이 있어요.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나는 양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머지 자산은 가을에 회수될 예정이다. 엄마는 내가 그것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셔요.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이에요. 그것을 일처럼 여기세요. 깨우다. 당신은 이런 일을 자주 하시나요?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걸 실천하고 싶지만 남의 아이를 키우고 싶지는 않아. 부모라면 이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의 경우 혈연 관계는 필수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미 충분히 줬어. 나의 은퇴에 필요한 금액을 남은 자산에서 빼면 가오리에게 그렇게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은 박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 씨 역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나는 남은 인생을 내 아이들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고 살기로 선택했다. 아이들은 박 선생님이 그저 그렇게 말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는 듯이 그 집을 나갔고 박 선생님을 무시했다. 아이들이 돌아온 후에 박 씨, 시작하려면 즉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선택하세요. 제 아이들이 저를 많이 아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를 쓰겠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줄 것입니다. 생각 중이거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부인, 제 소원이니까 이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내가 정숙을 보냈을 때 너는 홀로 남았지. 그는 심지어 나를 아이처럼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모님의 소유가 될 겁니다. 나는 그를 서류상으로 입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 결혼식 테이블에 앉으세요. 아가씨. 박 선생님은 가을 선생님의 요청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아이들이라는 데 동의한다. 돌아온 뒤 몇 달째 자리를 비웠어요. 박 씨는 아들을 예전과 똑같이 보았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이 오직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 이 씨의 친구인 정숙 씨를 위해 쓴 글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공원은 거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가을 씨의 결혼식에서 나는 다시 한복을 입고 본당으로 갔다.
나는 앉아서 가을시를 양자로 받아들였다.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아이들은 박 선생님에게 화가 났다. 찾아봤지만 사라져버렸어요. 전화번호를 바꾼 후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결혼 후에도 박 씨의 집은 그녀 부모님의 집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씨는 70세가 다 되어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극복하세요. 나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을 살게 될 곳,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인생은 피부 관리와 같다. 나는 누구보다도 신을 사랑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즐기다. 박시은 본인이 직접 한 일이죠. 나는 그것을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폐기물 없는 옵션. 오늘의 식사도 좋았고 스토리도 좋았습니다. 피드백 섹션에 작성된 댓글에 주의를 기울여 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총 2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표하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한도를 넘었지만 구독하고 알림이 마음에 들어요. 설치 과정에 참여해주세요. 노인들, 소셜미디어가 되세요. 우리는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인생의 해안을 건너갑니다. 나에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